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민심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전망이지만 자유한국당에 맞설 경쟁력을 갖춘 인물 찾기가 다른 당에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엑스코가 지난해 비리로 사장이 바뀐 뒤 새 사장 체제에서도 각종 권한과 혜택이 임원으로 집중되며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주 경산의 한 고등학교가 정원을 초과해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를 냈는데 경상북도 교육청의 안일한 관리 지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봄 가뭄에다 여름철 잦은 비로 각종 병해가 번지면서 고추 작황이 부진합니다. 때문에 고추 가격이 지난해 대비 30%까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31일 목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새벽녘 창문 열어두고 주무신 분들 선선한 바람에 잠 깨진 않으셨습니까? 밤사이 기온이 많이 내려갔습니다. 네, 오늘 아침 기온이 16도까지 뚝 떨어졌는데요. 자세한 날씨 소식 이시정 기상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 네, 부쩍 차가워진 공기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이 8월 들어 가장 낮은 16도까지 떨어졌고요. 안동은 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은 선선하다 못해 약간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여벌의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한편 오늘도 공기의 질은 깨끗하겠습니다. 다만 볕을 가려줄 구름이 거의 없어서 자외선 지수는 높을 것으로 보이니까요. 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대구 경북은 민심의 변화로 어느 때보다 경쟁이 치열할 것이란 전망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한국당이 오랜 시간 독주해온 탓에 다른 당에서는 경쟁력 갖춘 인물 찾기가 쉽지 않아 보입니다. 김은혜 기자입니다. 집권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총선과 올해 대선을 거치며 대구 경북에서의 가능성을 확인했습니다. 국정 지지율과 함께 당 지지율도 지역에서 선전을 이어가고 있지만 현역 단체장에 맞설 후보를 찾는 데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최근 대구시당 위원장이 당직 정지 6개월의 징계를 받으면서 조직 정비도 늦어져 지방선거 준비에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인정협의위원회는 구성이 언제쯤? 시당위원장님이 만약 직무대행이든 어떻게든 오시면은 곧바로 좀 시급하게 좀 해야 되겠죠. 일단 총선 지방선거 기획단 또 이제 구성하고. 바른정당 역시 대구 경북을 기반으로 새로운 보수의 뿌리를 내리겠다는 각오지만 경쟁력 있는 후보 찾기는 만만치 않은 상황입니다. 보수 성향의 후보 상당수가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 사이에서 저울질하고 있고 박근혜 청산을 전제로 양당의 통합론도 흘러나오고 있어 후보군 구성에 좀 더 많은 시간이 걸릴 전망입니다. 자한당 쪽에서 밀리면은 한번 부탁하자. 일단은 이러거든요. 그리고 몇몇 분 같은 경우 아예 바른정당으로 나오시겠다는 분도 있는데 추석 지나고 나면 무렵쯤 되면 아마 거의 조금 이제 구체적으로라도. 지역에서 자유한국당이 오랜 시간 독주하며 많은 후보군을 갖추고 있는 반면 나머지 정당들은 경쟁력 갖춘 후보 찾기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은혜입니다. 얼마 전 경산의 한 고등학교가 정원을 초과해서 통학버스를 운행하다 사고까지 났는데요. 경상북도 교육청의 안일한 관리 지침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양관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산의 한 고등학교 통학 차량 2대에 정원 90명을 훨씬 넘은 134명이 탔다가 사고가 나 86명이 다친 것은 지난 14일. 관련 보도가 나간 뒤 재학생과 졸업생은 정원 초과가 빈번했다고 말합니다. 경북교육청은 정원 초과가 자신들이 만든 통학 차량 관리 지침과 어긋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고 결국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그 학교도 지금 5월 달에 정원 초과 탑승 관련 민원이 있어가지고요. 우리가 조치하도록 했는데. 경북교육청 관리 지침에 따르면 통학 차량을 운행하는 학교는 승차 정원을 지켰는지, 통학 차량 상태는 어떤지 매일 점검해 기록해둬야 합니다. 그러나 일선 학교는 직영 차량과 임차 차량에 대한 구분도 없어 사실상 유명무실한 지침으로 여기는 수준입니다. 이게 우리 학교에는 없고 학교에서 배치를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혹시 그러면 이런 차량 운행 일지 같은 거를 이렇게 감독 나온 적도 있어요? 지격이 아니네. 경북교육청은 예산 절약을 이유로 각 학교의 직영 통학 차량을 임차 차량으로 바꾸도록 2015년 지침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임차 차량 관리 지침은 제대로 만들지 않았고 감독도 소홀했던 겁니다. 아, 그럼 이 지침이 그러면 전세버스에는 해당이 안 돼요? 그 내용이 많이 그런 게 거의 없지요. 앞으로는 좀 이렇게 바뀌는 식으로 나가야 되지요. 현재 경북 지역 중고등학교 가운데 25곳이 직영으로 통학 차량 42대를 운영합니다. 이에 비해 임차 통학 차량을 운영하는 학교는 49곳, 차량 대수는 207대에 달합니다. MBC 뉴스 양관입니다. 내년도 국비 정부안에 대구시 국비 확보 목표액의 84%인 2조 8,700억 원이 반영된 가운데 대구시 기획조정실장과 주요 사업 부서장 등이 오늘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들과 간담회를 갖습니다. 대구시 관계자들은 주요 사업을 설명하고 국회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증액할 수 있는 방안 등을 협의할 예정입니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대구경북특위와 자유한국당 대구경북발전협의회, 달빛동맹 등을 통해 정치권의 지원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요즘 한창 고추 수확기인데요. 올해는 봄 가뭄에다 여름철 잦은 비로 각종 병해가 번지면서 고추 작황이 부진한 상태입니다. 수확량이 지난해 대비 40%나 줄 것으로 보입니다. 성나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고추 주산지인 안동시 이안면입니다. 들판마다 고추를 따느라 분주하지만 손에 들어온 고추는 별로 없습니다. 고추에 반점이 생겨 상품 가치가 없어 그냥 내다 버려야 할 형편입니다. 최근 자주 내린 비 등 일조량 부족으로 탄저병이 번져 멀쩡한 것이 거의 없습니다. 농사 참 반 접어요. 참 농약값도 못 빼낼 정도래요. 올해 그 실정이. 작황이 나쁘다 보니 수확량도 크게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경북 지역 최대 고추 경매장으로 지난달 22일부터 경매에 들어간 서안동 농협 고추유통센터. 지금까지 경매 거래량을 보면 홍고추는 306톤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567톤보다 45%나 줄어들었습니다. 건고추는 230톤이 경매돼 37%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고추만 경매하는 부간동 농협도 작년엔 459톤이었지만 올해는 309톤에 그쳤습니다. 올해 재배 면적이 10% 정도 감소한 탓도 있지만 장마철 이후 잦은 비로 전국적으로 병해가 발생하면서 고추 수확량 감소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7월 말부터 8월 초까지 그 태풍 영향으로 인해서 바이러스, 그다음에 탄저병으로 생산량이 전년 대비해서 한 40% 이상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상 날씨 탓에 고추 작황이 부진하고 상품성도 떨어지면서 농민들의 시름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이처럼 고추 작황이 부진하다 보니 가격은 지난해보다 30%까지 오르면서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고 물량도 많아서 가격 상승은 제한적일 것이란 분석도 있습니다. 보도에 박은식 기자입니다. 전국 5대 고추 도매 시장인 서안동 농협 공판장에서 어제 거래된 고추 경매 가격은 건고추는 상품이 600g 한 건당 8,500원에서 9,600원, 홍고추는 1,600원에서 2,800원 선으로 전년 대비 많게는 30% 이상 올랐습니다. 햇고추가 나오기 시작한 지난달 이후 계속해서 오르고 있습니다. 품질이 많이 하락을 하고 수확량도 많이 감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이제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것 같고요.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출하되는 물량은 한 30% 정도. 그러나 고추 가격 상승폭은 제한적일 것이라는 분석이 많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올해 국내 고추 생산량을 지난해 대비 12에서 16%쯤 감소한 7만 2천에서 7만 5천 톤으로 전망했습니다. 여기에 묵은 고추의 재고량이 3만 3천 톤으로 지난해보다 6% 증가했고 중국산 수입 물량을 합하면 연간 국내 소비량 20만 톤의 확보는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정부 재고량과 건고추 소비량 감소 등으로 인해 가지고 2011년도와 같은 가격 어떤 폭등은 좀 제한적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고추 수집상들과 유통회사 측은 정부 전망과는 달리 수확량 감소폭이 예상외로 커질 수 있어 자칫 가격 폭등 현상도 배제할 수 없다며 정부의 철저한 수급 대책을 촉구했습니다. MBC 뉴스 박근식입니다.
대구시가 성장 가능성이 높은 21개 예비 스타 기업을 선정했습니다. 새로 선정된 업체의 평균 매출액은 45억 원, 평균 고용 인원은 26명으로 업종별로는 자동차 부품 등 지역 주력 산업군이 12곳, 의료기기와 ICT 등 미래 성장 산업군 9곳 등입니다. 이들 업체는 마케팅과 경영 개선 컨설팅, 온라인 쇼핑몰 판로 개척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대구시는 올해 92곳으로 늘어난 예비 스타 기업을 150곳까지 확대할 계획입니다. 대구문화방송은 최근 MB 정권 장관 내정자 출신 인사가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서 대구엑스코와 허위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렸습니다. 공기업의 심각한 도덕적 해이가 드러난 건데 사장 교체 이후 각종 권한과 혜택이 임원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노조가 반발하는 등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도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대구 엑스코는 매출 조작 등 각종 비리로 전 사장이 물러나고 지난해 10월 현 김상욱 사장 체제가 시작됐습니다. 김 사장은 취임 한 달 만에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 기구를 손봤습니다. 경영본부장과 팀장 10명으로 구성된 규정개정위원회를 없애고 본인과 임원 2명으로만 구성된 경영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또 박 전 사장이 업무용 차를 100여 차례나 사적으로 사용해 감사에 적발된 걸 의식한 듯 업무용 차량 관련 규정을 바꿨습니다. 임직원 구분 없던 공용차를 임원 전용차와 직원용으로 나눴고 임원 전용차는 배차 신청 없이 주말에도 언제든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 용역으로 채용하던 사장차 운전기사도 정규직으로, 그것도 엑스코 직원들은 몇 년간 일해야 달 수 있는 대리로 채용해 특혜 논란을 불렀습니다. 직원들이 20년간 명절에 받아온 휴가비 형식의 선물 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임원 3명만 연간 4천만 원의 명절 휴가비를 더 받을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꿨습니다. 아니 직원들은 받는데 임원들은 받지 않는다는 거는 또 무슨 법입니까? 받을 생각이 없습니다. 하지만은 그 규정은 잘못된 겁니다. 이에 대해 엑스코 노조는 사장에 의한 경영 사유화가 심화돼 이런 문제가 잇따르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일부 노조원을 압박해 노조 탈퇴를 압박한 문제에 대해서도 곧 폭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단체들은 국민권익위원회에 부패 조사를 요청하는 한편 임원진의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사장뿐만이 아니라 두 명의 사내이사, 그다음에 감사까지도 기본적으로 이 공공적 마인드가 아예 없는 분들이 아니냐. 이분들이 자진 사퇴를 하지 않는다면 저는 대구시장은 당연히 해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대구시 최대 출자기관이 또다시 논란의 중심에 서면서 대구시의 무딘 감독 기능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 뉴스 도성진입니다. 의료 관광을 위해 경북을 찾는 베트남 관광객이 해마다 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경북 지역을 찾은 베트남 환자는 2015년 161명에서 지난해 660여 명으로 3배 넘게 급증했습니다. 이에 따라 경상북도는 우수 의료기관과 여행사 등이 참가하는 베트남 현지 의료관광 홍보 설명회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대구시의 상수도 사업본부는 오늘 밤 10시부터 내일 새벽 3시 사이 수성구 만천 3동 전역과 범어 1사동, 황금 1, 2동 일부 지역에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면서 각 가정에서는 미리 수돗물을 준비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상수도 본부는 운문댐 저수율 감소 등 가뭄 장기화에 대비한 고산정수장 수계 조정 작업으로 흐린 물이 나올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저소득 취약계층의 권익보호를 위한 무료 법률 소송 구조 제도가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실시됩니다. 대한법률구조공단은 현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과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소송과 변호사 비용을 무료로 지원하는 무료 법률 소송 구조를 하고 있는데 내년부터 중위소득 50% 이하이지만 기초생활수급권자에 해당되지 않는 차상위 계층까지 이를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공단은 법률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248만 명가량의 차상위 계층의 권익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형사 4단독 이관영 부장판사는 음주운전 집행유예 기간 동안 다시 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기소된 25살 A씨에게 징역 8개월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12월 음주운전으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는데 지난 2월 다시 혈중 알코올 농도 0.172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된 가야사 연구와 복원 방향을 논의하는 행사가 열립니다. 영호남 20개 시군으로 구성된 가야 문화권 지역발전 시장 군수협의회와 국회의원 등은 내일 오후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세미나를 열고 가야사 연구와 복원, 또 가야 문화권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논의합니다. 또 가야 문화권 개발에 관한 특별법 조기 제정 등을 촉구하는 공동 결의문을 채택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가야 문화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철기, 토기, 순장 문화와 관련된 사진 전시회도 열립니다. 대구시가 오늘부터 다음 달 5일까지 일본 도쿄 주일 한국문화원에서 대구시 관광사진전을 엽니다. 이번 전시회는 일본인 잠재 관광객에게 대구의 관광 콘텐츠와 직항 노선을 홍보하기 위해 마련돼 대구의 사계절을 테마로 관광과 미식 사진들이 전시됩니다. 일본인들에게 인기가 있는 달구벌 관등놀이 풍등축제 사진을 배경으로 포토존을 만들고 일본의 유명 배우인 쿠로다 후쿠미 씨가 대구 관광 홍보 도우미로 나섭니다. 부쩍 차가워진 날씨에 놀라신 분들 많으시죠? 밤사이 기온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대구의 아침 기온은 8월 들어 가장 낮은 16도까지 떨어졌고요. 안동 이 시각 현재 기온 14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출근길에는 선선하다 못해 쌀쌀하게 느껴질 수 있으니까요. 여벌의 겉옷을 꼭 챙기시는 게 좋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맑고 파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대구의 낮 기온은 29도, 안동은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현재 전국이 대체로 맑은 하늘 보이고 있고요. 오늘은 중국 북동 지방에서 다가오는 고기압의 영향을 받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영천과 청도의 아침 기온이 14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낮 기온 29도 예상됩니다. 경북 남서 내륙 지역의 아침 기온은 13도에서 16도 분포를 보이고 있고요. 낮 최고 기온 28도 선에 머무는 곳이 많겠습니다. 봉화의 아침 기온은 11도까지 떨어진 가운데 예천과 영양의 낮 기온 27도 예상됩니다. 울진의 낮 기온 26도, 바다의 물결은 0.5에서 2m로 일겠습니다. 내일부터는 9월이 시작되는데요. 이제부터는 큰 일교차에 대비해 옷차림 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